Saying goodbyes? Saying hello.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만큼 믿고 보는 액션 영화 프랜차이즈로 거듭난 존 윅 시리즈. 그 네 번째 챕터인 존 윅 4를 IMAX로 보고 왔습니다. 감독 채드 스타일스키는 이번 편에서 동양 액션 영화를 비롯한 누아르, 서부 무성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부터 영감을 얻은 야심찬 액션 시퀀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더불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연출도 놓치지 않았죠. 이제까지 존 윅 시리즈를 함께 작업해온 시나리오 작가가 더 이상 합류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실망한 관객들도 적지 않았지만 존 윅 4의 스토리는 그런 실망과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리게 할 만큼 3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늘어지는 부분이 없이 잘 짜여 있었습니다. 아직 존 윅 4를 보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늘은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요소들을 돌아보며 관람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You ready, John? Yeah. 존 윅 4에서 존 윅을 연기하는 키아누 리브스는 눈에 띄게 대사가 적었는데요. 영화 전체에서 대사가 겨우 380단어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Yeah. 1시간 반 남짓했던 첫 편에서 484단어를 말했을 때와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과묵해진 셈입니다. 대사 대신 제스처와 극적인 액션으로 자신을 표현한 키아누 리브스는 무성영화 스타를 연상시키는데 이것 또한 감독이 의도한 바였다고 합니다.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리브스의 스턴트 대역이었던 감독 채드 스타일스키는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에서 스턴트맨과 스턴트 코디네이터로 활약했었고 성룡, 이연걸, 견자단과 함께 일하기도 했죠. 스타일스키는 그 과정에서 성룡이 전설적인 무성영화 배우 버스터 키튼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버스터 키튼의 작품 속 정교한 시각적 개그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대담한 스턴트를 본 스타일스키는 훗날 존 윅 시리즈의 키튼을 향한 오마주를 수놓았습니다. 존 윅 4에서는 버스터 키튼의 영상이 오사카의 기차역 배경에 프로젝트된 영상으로 등장하죠. 존 윅 4는 내내 무성영화를 연상시키는 액션과 유머 코드를 보여줍니다. 사크레퀘르 성당으로 향하는 222개의 계단에서 35명의 스턴트를 동원한 액션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이 장소는 뜬금없게도 스타일스키가 감독 장피에르 쥐네의 아멜리에를 보고 언젠가 저곳에서 영화를 찍고 싶다고 생각해서 선택된 곳입니다. 이 장면은 정교한 안무에서 나온 긴박함과 시지푸스를 연상시키는 존 윅의 고난의 허무 개그를 조합하죠. 최고 회의를 거역한 존 윅은 신을 거역한 시지푸스가 끊임없이 추락한 운명을 거슬러 올라야 했던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존 윅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특징 중 하나인 네온 색상은 이번 편에서도 충분히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존 윅 4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등장인물들이 수시로 일출 직후나 일몰 직전, 촬영가들에게는 흔히 골든아워라고 불린 이 시점에 생기는 빛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영화의 안타고니스트인 빈센트 드 그라몬 후작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이런 빛깔은 특히나 찬란하게 표현됐고 이후에 후작이 등장할 때도 수시로 활용됐습니다. 촬영 감독 댄 러스터는 존 윅 릴로드와 존 윅 3 파라벨룸에서 선보였던 파란색과 분홍색 계열의 조명과 달리 이번 편에서는 초록과 호박색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러스터는 이 색상들로 녹슨 색감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죠. 촬영 감독이 특정하게 집어서 녹슨 색감을 내고 싶었다는 점은 영화의 내용과 조합해 생각해보면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 윅 4는 지난 편들의 스토리를 이어나가지만 4편 모두를 관통하는 주제는 암살자였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유와 안식을 되찾고자 하는 존 윅과 그를 쫓는 세력 사이의 갈등이죠. 존 윅 4의 주제들 중 하나는 룰입니다. 암살자들의 세계 속 이 룰에 묶이거나 이 룰을 거부해서 위기에 놓인 존 윅은 이번엔 오래된 룰을 소환해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고 자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 드그라몬 후작과의 결투를 신청하죠. 하지만 룰은 동시에 이 영화에서 수시로 와해됩니다. 드그라몬 후작은 명예와 신뢰에 기반한 체계를 구시대의 방식이라고 일컫습니다. 존 윅을 지원해준 인물들도 존과의 유대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 자신이 지켜온 룰과 거래를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로 인해 와해되고 쓰러질 위기에 놓인 관습을 보여주듯 수많은 대화 장면들은 오래된 건물이나 명화를 배경으로 일몰이나 일출에 찍은 듯한 조명 속에서 진행됩니다. 일몰이나 일출에 맞춰 촬영할 수 없을 땐 굳이 거대한 조명까지 설치할 정도로 촬영팀은 골든아워를 표현하려고 애썼죠. 여명과 황혼은 골든아워의 녹슨 빛을 내뿜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둘 다 룰의 변화를 상징하는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명은 새로운 룰의 등장을, 황혼은 기존 룰의 퇴장을 의미하는데 존 윅 4에서는 여명을 상징해야 할 드그라몬 후작과 황혼을 상징해야 할 존 윅이 여명의 태양 아래 대결을 펼칩니다. 다채롭게 빛나는 것은 골든아워를 표현한 조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존 윅 시리즈는 애초부터 품격 있는 영화 의상을 자랑해왔지만 존 윅 4 속 남성 패션은 너무나도 개성이 넘치고 흠잡을 데가 없어서 러닝타임 내내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편에 합류한 영화 의상 디자이너 파코 델가도는 데니쉬걸과 레미제라블에 참여했었는데요. 델가도는 이미 세계관과 룩이 정해진 프랜차이즈 속에서 의상의 미묘한 변화로 캐릭터의 특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꾀했죠. 예를 들어 유난히 반짝거리는 재질로 만들어진 빈센트 드 그라몬 후작의 사치스러운 느낌이 드는 의상은 후작의 높은 지위와 그의 오만함을 강조합니다. 그저 검은색으로 보이는 존 윅의 수트에도 비밀이 있죠. 보통 킬러나 스파이들에게 수트는 정체성과 행위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지만 존 윅에서 수트는 정체성과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의식의 복장입니다. 존 윅의 검은색 수트는 그것이 스치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 인물을 죽음이라는 하나의 의식으로 회귀합니다. 실례로 자유로운 광장이든 붐비는 전철이든 광란의 클럽이든 검은색 수트를 입은 존 윅을 보았다면 그곳은 장례식장이 됩니다. 등장인물 중 하나는 존 윅에게 너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은 죽는다고 말하죠. 파코 델가도는 이런 상징성을 띤 존 윅의 수트에 새로운 이면을 추가했습니다. 존 윅이라는 캐릭터의 내적인 빛을 표현하고 싶었던 델가도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들어간 옷감을 공수해서 존 윅의 어두운 면을 다채롭게 빛나게 할 수트를 제작했죠. 존 윅 4에서 기억에 남는 요소들을 모두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장소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에 관해 얘기했었는데요. 존 윅 4는 장소만큼이나 다양해진 무기들이 창의적으로 쓰이는 모습도 보여주죠. 활과 쌍절곤에서 시작해서 연필과 지팡이까지 예상치 못한 요소가 참여하는 액션씬들의 향연입니다. 새로운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고유한 액션 안무도 볼만하죠. 존 윅 4에서 소개되는 주인공들 중 하나는 존 윅의 오래된 친구이자 시각장애인인 케인인데요. 딸의 목숨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제거하라는 미션을 맡게 된 케인은 케인을 들고 다니면서 깔끔하고 세련된 액션을 보여줍니다. 현상금을 노리고 존 윅을 쫓는 캐릭터 트래커는 충실한 개와 협동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죠. 존 윅과 케인, 트래커는 각각 시각과 청각, 후각이라는 인간의 감각을 대표하며 그들이 사용하는 총, 케인, 개는 바로 그 감각을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과 자주 작업한 촬영 감독 댄 러스터는 매끄러운 카메라 움직임과 롱테이크를 애용하는데요. 영화 후반부의 파리의 건물 안에서 롱테이크로 펼쳐지는 오버헤드 샷 장면은 최근 봤던 영화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샷이 아니었나 싶었고 이 샷 하나를 본 것만으로도 존 윅 4를 본 보람이 느껴질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관객과 사건의 현장 사이에 거리를 두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조망 혹은 신의 눈을 관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만족감을 극대화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가 존 윅의 감정선에 좀 더 초점을 둘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었죠. 존 윅은 바삐 한 장소에 나타났다가 다음 장소에 나타납니다. 존 윅의 운명을 암시하는 의미 깊은 대사들이 그 사이에 오가지만 첫 편에서처럼 존 윅이 혼자 있는 사색적이고 감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면 존의 의지가 더욱 돋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존 윅을 연극으로 본다면 존 윅 챕터 4는 대단원의 오브를 향해 치닫는 숨막히는 질주였습니다. 다시 올 존 윅이 여명일지 아니면 황혼일지 아니면 황혼인 척하는 여명일지 자못 기대가 됩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이었습니다.